자, 34번 문제. 3번 선택지 자체만 가지고 2024 수능 사회지문 2026학년도 6월 하고 선택지 구성이 어떻게 유사한지만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어. 또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비교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 뭐 여기 가지고 해둘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신부적 위가 흔들린다와 관계가 역전되니 흔들린 거와 역전된 건 안 맞아,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어디까지가 흔들리고 어디부터는 역전된 거야? 좀 애매할 수 있죠? 물론 봉산탈춤이라든가 양반전 이런 데서 보면 흔들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분 질서는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흔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역전된 건 아니야 하는 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조금 기준이 애매할 수는 있어.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잘 보세요. 요만큼만 가지고 판단해볼게요. 요만큼만. 경관의 앞에서는, 이 경관이 누군지는 앞에서 찾아봐야지, 헷갈리면 그렇게 해도 돼. 경관의 앞에서는, 경관이 뭔지는 알죠?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과 하인이 없었다 이랬죠? 상전도 하인도 모두 굽실거렸다, 그 뜻이에요. 그지? 근데 그거를 상하가 역전됐다 그러면 요 두 개가 역전됐다, 그 뜻이야. 얘랑 관계가 아니고 얘랑 관계로 바꿔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물론 이제 누구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이런 게 성립하고 흔들리고 있다. 요거는 맞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는 신분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여기는 관계 역전됐다 이렇게 되거든. 물론 역전된 사람도 있고 고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물론 앞에 본문 보면 확인은 돼. 이거 내용으로 푸는 거니까. 자, 꽃갈참동의 모습에서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고 있대요. 여기 상전이 만약에 꽃갈참봉이다, 그럼 비교할 수 있지. 근데 이 꽃갈참봉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우리가 아직 보면 안 읽었으니까. 근데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비교해도 돼요. 근데 내용을 우리가 안 보고 한 상태면 요만큼이 다 경관 앞에서 굽실거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만큼의 관계잖아, 이렇게. 다시 얘랑 관계인 거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두 개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 밑에서는. 아까 2024 수능하고 6월하고 선택지 구성이 비슷한 거 알겠어요? 적응 못할 것 같구나. 그지? 자, 근데 이제 앞에 실제 문제 풀 때 앞에 내용도 읽어봤다고 치면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때 얘가 누구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고수하고 뭐 역전되네, 안 맞는데, 이렇게 안 맞는데, 뭐 이렇게 해서 고를 수도 있어. 응? 자, 내 걸로 보여주고 그랬나 그러면? 자, 됐어요. 아까 보기 문제만 이해하면 됐어. 그 다음에 요거는 형식적 풀이라기, 뭐 형식적 풀이이기도 해. 형식적 풀이이기도 한데, 자, 6번 문제로 가보세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한번 고르세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면 되는데, 자, 문제의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하는 적절한 것은, A는 본문에 있는 거예요. 다음의 입장에서 또는 보기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하는 적절한 것, 이렇게 나올 때, 자, 여기가 평가라는 말로 들어간 경우도 있기는 했어. 그런데 여기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절한 것, 또는 윗글의 모의 입장을 다음 보기에 적용할 때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 요거는 그래서 반쯤 개량된 신유형으로 보여.
함정을 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함정을 9월에는 함정을 안 팠지만 수능에서는 함정을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팔 거냐면, 자, 잠깐 보세요. 이런 식이야. 과거에 제시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소기관화, 우리 풀었던 기억나? 기억 안 나는구나. 세포 소기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공생관계에 대한 설명한 지문이 있었어요. 자, 이쁘게 쓸게. 본문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소기관화, 아예 세포 안으로 들어온 거지. 그 다음에 공생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요거를 보기로 주고, 보기가 2단락으로 돼 있는데 앞에가 공생관계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애들이 짐작하겠어? 세포 소기관화 나오겠지, 짐작하는 거지. 상위권 애들 이렇게 짐작을 하고 푼 거야. 그래서 다 틀린 거야. 응? 여기를 공생관계를 했는데 여기도 공생관계를 또 준 거야. 한쪽이 죽어도 다른 쪽이 죽지 않는 공생관계,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이 죽는 공생관계 해가지고 마치 세포 소기관화처럼 속인 거지. 무려 정답률이 처음엔 15%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마더탕에 나온 건 7.5%인가 그랬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뒤에 나온 게 더 정확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오답률이 엄청 높죠? 이게 어려웠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냐? 통념, 사고방식의 흐름을 뒤집어놨기 때문에 그래. 잘 푸는 애들은 당연히 여기는 그럼 세포 소기관하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풀거든. 그래서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꼴 수 있을 것 같아. 자, 평가는요, 긍정적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에 뭘로 냈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해야지. 그래서 독서가 쉽게 나올 거긴 한데 내용은 쉬워도 문제를 꼴 수도 있는 거야. 함정을 팔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어렵게 빠는 거 말고 선입견이나 습관과 관련된 걸 건들면 오답률이 엄청 높아져요. 응?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원래는 만약에 비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기 입장에서 윗글의 누구를 비판한다 그러면 보기의 내용과 윗글의 내용이 유사한 내용일까요? 반대 내용일까요? 비판하는 거니까 반대 내용인 거지. 그러면 보기의 핵심을 찾아서 그 핵심에 반대 이랬더니만 또 진짜 반대로 바꾸던데 그러면 안 되고, 보기 핵심을 찾아서 그 핵심을 근거로 반박을 해주면 돼.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보기 핵심을 찾아서 그 핵심어에 변형된 단어, 유사한 단어가 들어간 게 답. 근데 여기는 평가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같은 건지 반대일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1단계로 먼저 유사한 내용인지 반대 내용인지는 판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핵심을 골라서 유사한 게 답일지 반대로 주장하는 게 답일지를 찾는 거야. 일단 A번을 읽고 오세요. 그래서 A번을 읽어야 돼. 그래서 10몇 초라도 더 걸려. A는 읽고 오세요. A번 가세요. A번. 같이 읽을까요?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사람 이름이다.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비는 이상적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를 탐색하는 SF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비는 주장한다. 여기서부터 핵심이죠. SF는 현실 너머에 존재한 이상적 세계를 탐색하게 해. 그래서 어떤 탈출구를 만드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와가지고 6번에 네모친 거 보시고 이게 유사한 내용인지 반대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네모 있잖아요. 답이 보이니까 안 올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고 요 네모를 읽어보시고 이게 앞에 내용이랑 뒤에 같이 읽을까 그냥? 자,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인인 것을 말해준다. SF 작품들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을 묘사한다.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SF 속 유토피아는 안정하고 평화로운 듯 보인다. 평화롭다는 거냐? 평화롭지 않다는 거냐? 평화롭지 않다는 얘기지. 하지만 궁극적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 갈등이 붕괴되고 만다. 그러면 그런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유토피아 근본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 더불어 현실 문제는 해답이 현실로 존재한다는 말해준다. 그 앞에 거랑 내용이 유사한 거야? 반대인 거야? 반대인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핵심을 찾아서 핵심을 근거로 반박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부터야? 여기부터가 핵심이야. 핵심 두 가지야.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더불어 피시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할까? 자, 이렇게 자르시고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더불어 그랬으니까 플러스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이 두 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 거 예상되는 답 미리 생각해 볼까? 앞에 글은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든가. 두 번째,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현실 너머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이게 예상되는 답 두 가지. 핵심을 고르는 능력이 있으면 돼. 답 골라봐. 답 눈에 띌걸? 바로? 실비 골랐구나. 못 골랐니? 골랐지? 혜미 지금 못 알아들었지? 잠깐 무슨 말인가? 응, 그러고 너무 진지해 보여서 겁먹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고 있었어. 저 양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줄 알았어. 골랐어? 응? 오, 잘했어. 아니 근데 두 개가 고이에요. 뭐랑 고민일까? 저요? 응. 1하고 5요. 근데 응. 밖에 다르는데 둘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상적 가치. 현실의 부정적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요 두 개를 근거로 하면 돼요. 두 개를. 밑줄 친 거요? 이게 핵심이잖아. 잠시만요.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한 건데 실현하려고 했다.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찾으려고 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5번. 그럼 답 나오지? 그 답은 5번이야.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 앞에 보면 세계를 탐색을 모색 이렇게 단어만 바꿔놨을 뿐인 거고, 응? 얘랑 반대죠? 정답이야. 그래서 사실 문제 되게 간단하지 않냐 그러면? 솔직히 허탈하지 않니? 문제 구조가 그런 거야. 응? 자, 그 위에 문제 보세요. 위에 문제. 답이 보일까봐 잠깐만. 답 보면 안 되는데. 자,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5번 문제. 아씨, 어떻게 해야 답이 안 보이냐? 아씨. 자, 문제만 읽어보세요. 문제만. 자, 문제 어떻게 써 있죠?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응.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좋아요. 자,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자, 추론 문제는 추론하라고 해가지고 멋대로 진짜 주관적으로 추론하면 안 돼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풀으셔야 되고 5번, 9평에 5번, 11번, 33번 5번, 11번, 33번이 다 같은 유형이에요. 앞에는
5번, 11번은 독서, 33번은 문학인데 이게 같나 싶을 수 있는데 푸는 원리는 동일해요. 반드시 앞뒤에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단어 교체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자 문제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아까 혹시 답 미리 봤나요? 보였나요? 아 그랬어. 실비 봤구나. 아이고 자 근데 봐보세요. 자 프레드릭 제임스 입장에서 그랬죠? 이거 프레드릭 제임스 입장이네. 핵심 어디니? 쭉 읽고 핵심 찾아봐. 핵심 뭐예요? 근데 밑줄 친 거니까 이렇게 이거만 하자. 역사와는 미래는 SF 경우 태어난다 이랬죠? 자, 근데 여기 앞에 지시어가 이러한 그랬니? 이러한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이 앞에 문장을 가리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서 핵심을 골라보세요. 딱 짚어내 핵심은 탁탁탁. 저는 3개 골랐어요. 말이 핵심인데 3개나 골랐네. 근데 저는 하나만 고른 게 아니고 몇 개 골라요? 3개 고르세요. 줄이 짧은데 너무 많은가? 3개면? 저는 이렇게 골랐어요. 회고적 방식, 완료된 과거처럼 총체적 조망 이렇게 했어요. 총체적인 조망이 저 그걸 세 개를. 아 이렇게 했어? 좋아. 근데 회고적 방식, 완료된 과거처럼 거의 같은 말이지 사실은. 총체적 근데 총체적 조망은 총체적으로 한다. 그 말이 들어간 말이 정답이야. 골라보세요. 답. 아까 답을 본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확인만 해. 못 본 사람 답 골라보세요. 5번 문제. 바로 눈에 띌 건데. 한 5초 걸리더라. 눈에 띄는 게 답이야. 고민하지 말고. 뭔지 모르겠네. 그래 답이야. 응? 답이야. 맞아. 완료된 과거처럼 총체적으로 조망을 이해라는 말로 바꿔서 뿐이야. 다 이런 거 지워야 되는 거야. 응? 이런 거. 다 다르잖아. 탁 눈에 띄잖아. 몇 초 걸리다 솔직히? 10초. 응? 쭉 읽어서 그냥 뭘 지울지 알면 탁탁탁 답이 보여. 자 11번은 조금 어려운데 근데 11번은 정답률 되게 높대. 오히려. 11번. 애들 대부분 다 맞았는데 방법만 알려줄게. 이거는 자 11번은 자 11번 이거 보세요. 자 앞에 어떤 문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요것도 내가 겨울밤 태긴 했었어. 기억나? 어떤 문장이 있고 뒤에 즉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키워드릴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주지 뒤에 즉부터를 상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같다라는 뜻인 거야. 여기 내용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여기 읽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완벽하게 이해했어? 안 읽어도 돼. 필요하면 그때 읽으면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 포함되는 거를 3개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떠어떠하다 이거를 얘도 똑같이 어떠하다 이렇게 선택지에는 나오는 거야. 또는 여기 있는 말이나 여기 있는 말을 단어 교체해서 선택지에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요걸 빼버려 이렇게. 그래도 라는 것이 나가 있으니까 상술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도 근데 진짜 어렵게 나오면 얘도 빼버려 이렇게. 이까지 빼야겠구나.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진술이라서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방법은 한쪽은 범위가 넓은 단어, 한쪽은 범위가 좁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봉건적 요소 그랬다면 여기는 혈연적, 지연적 요소 이런 식으로. 혈연, 지연이 봉건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 과거제는 봉건적 요소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진취적이다 라고 평가받는다. 요거를 써드려. 고려시대 진취적으로 평가받는 고려시대 과거제는 혈연적 요소, 지연적 요소를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봉건적 요소를 배제했다. 혈연적, 지연적 요소를 배제했다. 배제했다 똑같이 배제했다는 말이잖아. 여기서 봉건적 요소 배제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혈연적, 지연적 요소. 그럼 혈연적, 지연적 요소 봉건적 요소인 거야. 요렇게 밑줄 쳐 있을 때 앞에 뒤에 줄 이렇게 있을 때 유사한 말을 지워. 나머지는 지워. 나머지 같겠군.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내가 배경 지식 없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알 수 있게끔 내는 거니까 만약에 전혀 모른다? 중국 우리 양명학 이런 거 나오는데 송나라가 먼저인지 명나라가 먼저인지 몰라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그거 어쩔 수 없다 진짜.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그래도 그냥 상식 아니냐? 근데 요즘에 애들은 상식이 아닌 것 같던데, 그죠? 제대로 안 배우니까. 국사도 제대로 안 배우잖아 솔직히. 한방눈이 뭔지 모르는데 뭘. 한방눈? 너네였나? 나 궁금해. 다시 물어보고 싶어. 준이 오늘 첫날인데 한방눈이라는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한방눈 긍정적인 느낌이야? 부정적인 느낌이야? 빨리. 긍정. 슬비야 한방눈 들어봤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너는? 저요? 응. 전 부정인데. 부정. 긍정. 너네가 낫다 그래도 1, 3학년보다. 아니. 한바구음 들어봤지? 한바구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그러네. 응. 근데 한방눈을 모르더라고. 솔직히 모르지 한방눈? 많이 내리는. 그거 폭설이지. 그러니까 약간 이쁘게. 그래. 덩어리도 큰데 한방눈이 내리는 날은 날이 되게 따뜻해. 바람이 없거든. 덩어리 눈송이도 좀 크고 차분하게 조용히 천천히 내리고 양이 많이 내리긴 하지. 근데 막 눈도 진눈깨비, 쌀이는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요즘 학생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습설 이런 단어는 알아도 진눈깨비, 쌀이는 이런 말 알아? 잘 안 쓰죠. 근데 그런 단어가 시에 나오면 한방눈을 모르더라고. 부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시가 반대로 해석이 돼. 근데 요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네. 1학년 다 부정이래. 3학년 다 부정이래. 그 시를 반대로 읽었어. 그러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배경지식도 필요한데 그럼 어디서 볼 거야? 작품 읽으면서 하고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뉴스 볼 때도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결국 다 뭐냐? 어휘. 근데 어휘가 단순 어휘가 아니야. 어휘 뜻을 알아도 또 못 풀 때도 있어. 사회 문화 배경 지식이었으면 또 안 돼. 자,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문제 푸는 건 방법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 결합 문제 뭐라고 된 읽어줘 볼래요?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추론한다고 치면 반드시 앞뒤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근데 자, 요렇게 갔잖아요. 근데 요 문장 뒤에 문장에 는 것이다 그랬죠. 밑줄 쳐볼래요? 는 것이다. 그럼 앞에 문장에 을 다시 한번 서술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회장 이끌어내는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 공적 문장을 통해 민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히 동일한 문장 같진 않지만 이걸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네요. 이렇게 같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근데 밑줄이 전체가 밑줄 친 게 아니죠. 일부만 밑줄 쳐져 있죠 이렇게. 그럼 이만큼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도 되고요. 파편화된 공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데 뭐를 통해서? 공적 담론의 장을 결합 위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표시도 이렇게 하면서 읽어. 이렇게. 이렇게.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유기적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까 A 동그라미 A 세모 BCD 있을 때 BCD가 아닌 거 답은 뭐야? A. 파편화된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결합과 유사한 단어로 교체된 거는 맞는 거예요. 이 결합이 여기서는 통해랑 같은 뜻이야. 이렇게 찾아볼래 한번? 11번 답 골라보세요. 우리 내용 안 읽었기 때문에 답 안 나와도 괜찮아. 그냥 방금만 익혀보는 거야. 안 되면 이거를 좀 몇 줄 더 봐도 돼. 각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골라서 그 핵심어가 결합과 유사한 말을 고르면 돼요. 준이 오늘 첫날인데 푸는 방법이 되게 낯설 수 있거든. 원래 수업 이렇게 안 해. 내용 정리해주고 하는데 오늘은 안 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풀이법 잠깐 보여주는 거야. 겁먹지 마. 겁먹었지? 골랐구나.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 답을 봐야 알아. 근데 이 몇 번 문제지? 11번이지? 아니 답이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응. 골랐어? 자, 각 선택지의 핵심어 1번 선택지 핵심어 뭐 골랐어? 판단. 2번은 문제. 해결. 3번은 한계 극복. 4번은 참여. 5번은 선정 요건, 그지? 네. 자, 그 중에 연결 관련된 거 잘했어. 연결과 가장 연결되는 유사한 말이 뭐야? 참여. 맞아요? 응. 저 고등에. 그래서 그 3 맞네. 내가 답을 기억 못해서 그래. 얘가 얘랑 가장 비슷한 말이야. 요렇게 각자 이런 건 안 돼. 이게 파편화되잖아. 그지? 지워버리고. 해결했다. 한계 극복. 참여할 때. 이렇게 딱 핵심을 고를 수 있는 이 중에 연결과 관련된 말. 통해. 참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앞뒤 내용을 읽으면 좀 더 빠르겠지? 더 정확하겠지? 안 됐다고 막 겁먹고 그럴 필요 없어. 근데 해결은 비슷하지 않아요? 비교래. 해결? 요거? 네. 참여해서 해결하는 거지. 이 결과가. 결합시킨다 이거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33번인가도 비슷하다고 그랬죠? 반드시 앞뒤에 근거가 있는데 문학 소설에서 밑줄 친 문제의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는 바로 밑에 줄에 대개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좀 더 밑에 가야 돼.
진짜 얼음 저 밑에 있기도 해. 때로는 앞에 있기도 하고요. 독서에서는 두 군데를 찢어 놓기도 해요. 어려운 문제, 그 문제는. 근데 역대 그런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은 없어. 응? 근데 자 그러면 30 몇 번이지 그게? 3번. 기억, 니은, 디귿, 님이면 그 의미 추론하는 거. 네. 33번인가요? 네. 그거 지금 풀어보세요. 다 읽지 마시고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미음 앞뒤만 읽고 푸세요. 체력 컨디션 진짜 젊은. 어떡하니? 녹화 중이었는데. 너무 많이 볼 거 없어. 이 밑에 한 두세 줄 보면 돼. 그럼 답 나와. 준이 벌써 골랐어? 응. 이슬 골랐어? 어? 뭔가 좀 불안해? 유진 잠시만요. 답을 내 기억을 못해. 봐야 알아. 근데 그거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맨날 달라.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나라. 빨리 가. 아마 그거 같아. 근데 아예 기억을 내가 못해 근데 어딘지 몰라. 자 밑에 줄에 있는데 어려우면 좀 더 가야 되고 나중에 모의고사 푸실 때 밑줄층을 소설에서 의미를 추론한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못 내요. 반드시 밑에 확정적으로 나와 있어야만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야만 문제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없으면 판단하면 안 돼. 그 나올 때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 지금 몇 번이었죠? 33번 문제인가요? 33번에 그냥 봅시다 문제. 자 자, 니은번에 니은번 볼게요.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으면 알게 되는 데 따른 반응이다 그랬는데 자 볼까요?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거다. 이게 근거죠. 근데 소문이 돌면은 모두 다 아나? 화장실에 가서 똥 놓다고 못 들은 새끼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 안 해봤니? 그런데.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다 알 수도 있고 다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럼 문제 못 낸다니까. 더 읽어야 돼. 그래서 지천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 중에서는 들렸다. 놀랐지? 그럼 얘는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모두 안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근거가 여기 있는 거야. 얘는. 살짝 한 줄 더 밑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단락 정도는 읽고 바로 밑에 있진 않고 조금 더 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려우면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어려우면 두 군데 찢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네. 이거 내용 안 읽는다가 답이 안 나오니? 그렇지 않잖아. 앞에 단어 똑같지 않지?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기억이 어떻게 읽어서 기억이 뭐라고 했어요? 가정적 상황을 상정하여 설령 제가 돌아온다. 이게 가정적 상황이죠. 심리적 압박 상태를 마음을 가라앉히려 압박 상태 해소하고자 그것도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풀었죠? 원래 이렇게 하면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특정 부분에 몰아서 놓겠니? 너네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골고루 찢어 놓겠지? 어디에다가? 주요 장면에다가. 기억부터 미음까지만 차분히 읽어도 전체 줄거리가 들어와. 알고 가는 거야. 자, 시간 없으면 그렇게 해도 풀고. 응? 근데 정답률 이게 낮지가 않아. 이렇게 해도 거의 대부분 맞아. 근데 이제 높아지려면 더 많이 읽고 내공을 쌓아야지. 되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자 연습하라는 거 아니야. 응? 알고 있고 내공을 계속 쌓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가라는 거지. 겨울방학 때 개념어 정리하고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개념 정리하고 풀이법은 내년 9월 이후는 내 책으로 할 거야. 내 책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요.